자, 드디어 올 게 왔습니다. 현존 최고의 끝판왕 모니터, 무려 200만원짜리 삼성전자 오디세이 네오 G9S 모델인데요. 100% 내 돈 주고 내가 산 김에 리뷰를 한번 만들어봤고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 최대한 디스해봤으니까 칭찬만 보실 분들은 다른 영상을 봐주세요. 예비 구매자를 위해서 언박싱부터 조립까지 간단히 보여드릴 건데 사이즈가 엄청나서 카메라에 다 안 잡히는데요. 어쨌든 예쁘게 뜯어주고 열자마자 마음에 안 들었는데 쪼가리가 날아다니는 스티로폼이더라고요. 20만원도 아니고 200만원이면 퐁신퐁신한 스펀지 좀 써주지. 여튼 제일 먼저 건담 머리 같은 V자 받침대. 조립은 쉬운 편이지만 설명서를 꼭 먼저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따가 말씀드릴 코어 라이팅의 빛을 모아주는 플라스틱 커버, 케이블들을 숨겨주는 하단 커버, 케이블 3개가 있는데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먼저 모니터를 꺼내지 말고 이 상태에서 조립하는 게 좋은데요. 곡률 때문에 모니터가 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스탠드를 설치한답시고 눌러져 끼면 디스플레이가 깨질 수도 있겠죠. 이제 전원 케이블을 꽂고 USB 멀티앱을 꽂고 디스플레이 포트를 꽂은 다음 선들을 가운데로 모아주고 하단 덮개를 닫아서 깔끔하게 정리해줍니다. 이 족발 뼈다귀 같은 건 스탠드인데 확실히 무게감이 있습니다. 위쪽에 툭 튀어나온 쪽을 이쪽에 넣어서 체결하고 나사들을 조여줍니다. 여기서 벌써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긴 드라이버를 쓰니까 스탠드를 자꾸 툭툭 치게 돼서 기스가 날 것 같았습니다. 나사 홀 쪽을 좀 넓게 하든지 짧은 드라이버라도 줬으면 좋았을 텐데. 체결이 끝나면 손가락으로 오른쪽 밑에 홈이 있는데 이쪽을 누르면 톡 빠집니다. 여기에 케이블들을 또 넣어서 덮어주면 완전히 깔끔해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V자 받침대를 조립해주시면 끝납니다. 이렇게 조립은 끝났고요. 사이즈는 디스플레이 기준 가로 120.5cm, 세로 36.3cm이지만 스탠드까지는 엘리베이션 기능이 있어서 최대 53.6cm, 최소 42cm 정도입니다. 받침대는 가로 80cm, 앞뒤 폭 31.5cm입니다. 그리고 모니터를 엎어놨을 때 모니터가 정면부까지 조금 떠있는 높이, 요거 궁금한데 은근히 제품 스펙이 없더라고요. 제가 직접 엎어놓기에는 부서질 것 같아서 그냥 도구를 좀 사용했습니다. 대략 19cm 정도 되더라고요. 무게는 14.6kg로 일반 모니터 2개보다도 무거운 편이라서 혼자 옮길 때 좀 불안하더라고요. 그 다음 포트를 소개하기 전에 두 가지 아쉬운 점을 또 발견했습니다. 아까 덮었던 하단 덮개를 다시 뜯어야 돼서 딱 봤더니 여기가 꽉 안 끼워지고 덜렁덜렁 거리더라고요. 요거는 단점보다는 불량 같긴 한데 그래도 요거는 성능도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검수 아닌가요? 그리고 이 스탠드 덮개 요거를 뜯을 때 처음 하시면 은근히 좀 빡세고 저처럼 다칠 수가 있으니까 장갑이 있다면 꼭 끼고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포트는 왼쪽에 전원 케이블, 헤드폰 잭, HDMI 2.1 포트 2개, 디스플레이 1.4 포트 1개, USB 멀티허브 포트 1개, USB 3.0 포트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쉽게도 스피커는 없는데 어차피 이 모니터를 쓸 정도의 고사양 PC라면 고성능 스피커나 헤드셋이 따로 있을 테니 요거는 그냥 넘어가고 싶은데 아쉽네요. 자, 뒷면을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딱 이 생각이 났어요. 아이언맨의 심장을 가진 스톰트루퍼? 화이트 베이스에 음각으로 각인된 패턴으로 이어지다가 블루 로고의 실버라인 포인트, 열배출 에어덕트까지 뭔가 메커니컬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우주선 느낌? 특히 아이언맨 심장 같은 이 코어 라이팅, 컬러를 수동으로 바꿀 수도 있지만 코어 싱크라고 해서 화면 색상과 비슷한 컬러가 자동으로 나오는 기능이 있어서 감동할 뻔했지만 내돈내산의 묘미 바로 디스죠. 아니, 이 광고 사진 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아무리 연출된 장면이라도 라이팅이 가운데만 있는데 양옆까지 빛이 어떻게 나오냐고요. 실제로는 위아래만 조금 보이고 빛도 밝지도 않아요. 벽면에 비추는 빛을 보기보단 내가 뒷면을 봤을 때 만족스러운 건데 저같이 벽에 붙여서 쓰면 코어 라이팅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어서 전기세 아낄 겸 저는 그냥 꺼버렸습니다. 그래도 칭찬 하나 하자면 바로 요거 헤드셋 거치대가 있는데요. 요렇게 올려놓으면 깔끔합니다. 자, 그래도 등짝보단 전면부가 낫겠지 싶었는데 요게 뭐야, 받침대가 살짝 떠있는 거 보이시나요? 아니, 띄울 거면 제대로 띄워서 뭐 LED라도 비추든가. 이게 떠있으면 두 가지가 불편한데 모니터 받침대에 올렸을 때 받침대가 딱 바닥에 붙어있는 건 앞으로 좀 튀어나와도 잘 서있는데 이렇게 떠있는 건 살짝만 튀어나와도 중심을 잃고 쏟아지거든요. 사실 뭐 어차피 엘리베이션도 되고 스위블도 되고 틸트도 되고 하니까 굳이 모니터 받침대를 안 써도 되겠죠. 피벗 안 되는 건 쿨하게 인정할게요. 하지만 두 번째 문제점, 이거 뭔지 어떻게 할게요. 차라리 높으면 닦을 수라도 있지. 이 5mm 10mm 정도는 진짜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하단 베젤에 삼성 로고, 야, 이거는 없어도 누가 봐도 삼성 오디세이 G9 그 자체인데 굳이 이 로고를 위해서 하단 베젤 전체를 피자 빵끝 마냥 두껍게 하는 게 맞아요? 저기 옆 동네 LG만 해도 로고 없애불고 상단 베젤만큼 슬라이스를 딱 쳤는데 언제까지 이 하단 베젤 고수할 겁니까? 그래도 OSD 조작 쪽은 편하긴 했는데 중앙 아래쪽 버튼을 눌러서 자주 쓰는 기능 온오프 하기가 쉽고 커스텀 버튼 3개가 있어서 게임이나 영화, 문서 등 내가 원하는 설정 값으로 바로 스위칭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하기는 개뿔.
아니 30만원짜리 모니터도 리모컨이 있어서 원타치로 모드를 바꿀 수가 있는데 무슨 200만원짜리에 리모컨도 하나 없이 허구한 날 똑딱거려야 되냐고요. 어쩌다가 한번 누르면 몰라도 이 정도 기능 온오프나 커스텀 버튼 3개는 자주 누를 것 같은데 괜히 고장날 것 같고 모니터도 흔들거리고 진짜. 협찬이면 이런 말 안 했을 건데 오늘 한번 끝까지 가봅시다. 죄송합니다. 너무 흥분했는데요. 조금 진정할 겸 제가 이걸 왜 샀는지 알려드릴게요. 원래는 듀얼 모니터 둘 다 16:9에 32인치 QHD, 27인치 FHD를 썼는데 사이즈가 짝짝이라 불편한 것도 있고 무엇보다 똑같은 모니터 두 개를 쓸 때는 키보드 단축키로 이렇게 어둡게 할 수가 있었는데 짝짝이로 바꾸니까 한쪽만 어두워져서 더 눈부시더라고요. 21대 9를 쓰다니 애매해서 세컨 모니터를 또 놔야 할 것 같고 핑계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그냥 갖고 싶었어요. 그렇잖아요. 16:9 QHD 두 개를 딱 붙인 32:9의 더블 QHD 이 몰입감 저도 느껴보고 싶었는데 이야 진짜 환상이더라고요. 그동안 듀얼 모니터를 V자로 꺾어서 강제 공유를 만들었는데 요거는 무려 1000R씩이나 휘어서 이렇게 가로가 길어도 시야거리가 동일해서 평면 모니터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비행기나 레이싱, 오픈월드 게임을 할 때 몰입감이 엄청납니다. 모니터가 나를 위해 감싸고 있는 느낌? 그냥 VR 안경을 끼고 있는 느낌? 그냥 내 눈이 모니터가 된 느낌? 패널은 퀀텀 VA 패널인데요. VA가 시야각이 좁아서 모서리가 어둡게 보이는 단점이 있는데 요거는 그냥 커브드가 아니고 무려 1000R씩이나 되는 커브드라 모서리랄 게 없으니까 그 단점이 상쇄되더라고요. 응답 속도도 G2G 기준 1ms대인데 OSD 메뉴에서 표준, 빠르게, 익스트림을 선택해서 극한으로 끌어올릴 수는 있지만 익스트림은 역잔상 때문에 그냥 빠르게가 무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오 G9에서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죠. 퀀텀 미니 LED를 2048개나 탑재했다는데 LED면 LED지 미니는 또 뭐냐? 기존 LED보다 40배나 작은 건 물론이고 빛과 색을 표현하는 범위가 훨씬 커졌다고 합니다. 여기에 퀀텀 매트릭스 기술을 적용해서 밝은 건 더 밝게 어두운 건 더 어둡게 표현돼서 더 다채롭죠. 여기에 2048개의 로컬 디밍존이 구현돼 더 선명해지고 밝기가 4096단계씩이나 조절돼서 생생하게 표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SDR 평소 밝기는 최대 420 칸델라지만 HDR 2000까지 지원돼서 최대 밝기가 2000 니트까지도 올라가는데 10% 영역에서는 2600 니트까지도 뚫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모니터 가격보다도 진입 장벽이 높은 240Hz 당연히 140보다 부드럽겠지만 그만큼 이 성능을 다 쓰려면 RTX 3090이나 4000번대는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40Hz를 쓰려면 가변 주사율 96Hz부터니까 극화가 무조건 100프레임은 버텨야 되고 아니면 47에서 120Hz로 타협해야 하는데 아니 144도 아니고 165도 아니고 120이 뭡니까 120이. 심지어 전자기랑 같은 몰라도 오히려 너프를 시켜? RTX 4000대 미만 잡이라는 거야 마. 다시 진정하기 위해서 RTX 3070 Ti로 몇 가지 게임을 돌려봤는데요. 이 정도 나옵니다. 그래도 엔비디아 G-Sync, AMD FreeSync가 호환돼서 96미터로 떨어졌다고 해서 칼같이 찢어지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영 찝찝한 기분이. 생명력의 실집값은 sRGB 99.8%, 어도비 RGB 85.3%, DCI P3 92.1%로 어도비 값이 아쉽기는 하지만 어차피 게이밍 모니터고 작업용으로 240Hz에 응답 속도 1ms는 좀 오버스픽이긴 한데 그래도 200만원짜린데 그거 얼마 한다고 하는 김에 좀 더 넣지 그거를. 자 그리고 32:9 비율 모니터로 화면이 긴 만큼 영역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기능이 많은데요. 서로 다른 디바이스를 양옆에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본체, 한쪽은 노트북이나 콘솔 화면인 거죠. 이런 PIP 기능도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주의사항, 요거를 모르고 구매하면 실망할 수 있습니다. 49인치니까 엄청 크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지금 왼쪽부터 32, 27, 49인치를 세워봤는데요. 세로가 27인치랑 똑같죠? 저는 알고 사긴 했지만 32에서 27인치로 다운돼서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모니터를 앞으로 좀 당겨서 체감 높이를 키웠더니 눈이 나빠질 것 같은... TMI로 이런 사이트에서 비율과 인치를 넣어서 미리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32:9 49인치가 16:9 32인치보다 높이가 낮죠? 16:9 27인치랑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32인치 16:9 높이와 같은 32:9 모니터를 사려면 58인치가 돼야 하는데 아직은 없더라고요. 하지만 57인치에 7680, 2160 즉 듀얼 4K 모니터가 곧 나온다고 하는데요. 요거는 모니터 가격도 그렇지만 글카도 RTX 5000대는 돼야 할 것 같고 한 250까지는 살 것 같은데 300만원 이상은 좀 너무 산으로 갔는데 다시 돌아와서 갑자기 왠지 작아지는 기분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장단점을 정리해볼게요. 확실히 듀얼 모니터 사이즈인데 세로줄이 없어서 깔끔하고, 너비가 27인치 듀얼하고 똑같은데 괜히 기분이 모니터 2개가 아니라 2.2개 정도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화면을 보면 위아래 베젤도 그렇고 타임라인 같은 게 모든 게 굴곡져 보이는데 개인적으로는 전혀 불편하거나 방해되지는 않았습니다. 당연하지만 정면을 보나 양끝을 보나 거리감이 똑같아서 신기하고 더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삼성 이지 세팅박스를 설치해서 화면 분할을 선택한 다음에 창을 움직일 때 이렇게 넣으면 쉽게 배치할 수는 있는데 위에 조만한 네모에 가져가야 되니까 은근히 귀찮습니다. 기본적인 건 어차피 윈도우 11 기본 기능에도 있는데 옆에 타일바가 자꾸 떠서 귀찮고, 차라리 창 이동시킬 때는 쉬프트를 눌러서 이렇게 움직이는 MS 프로그램을 쓰는 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딱딱. 그리고 3등분 말고 2대1 비율이나 3대1 비율 정도로 만들어서 프리미어 같은 것도 쉬프트 눌러서 이렇게 쉽게 배치할 수 있고 넷플릭스 보면서 딴 일 해도 되죠. 하지만 게임은 좀 애매했는데요. 보통 선택할 수 있는 해상도들이 고정되어 있는데 창 모드에서 해상도를 낮추면 이렇게 애매해지고 16대 9로 하면 왼쪽이나 중앙에 맞출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디비전 2 같은 건 해상도가 유연하게 바뀌어서 21대 9처럼 플레이할 수는 있는데 위에 메뉴바와 밑에 작업 표시줄 공간이, 요거는 방법이 확실히 있긴 한데 아직 공부 중입니다. 넷플릭스는 확실히 위아래에 있던 레터박스가 사라지면서 화면이 더 커졌지만 21대 9라서 좌우 레터박스가 생겼는데 이건 뭐 어쩔 수 없고 오히려 좋습니다. 왜냐? 듀얼 쓸 때는 오른쪽 모니터가 괜히 거슬리고 끄기도 귀찮았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으니까요. 특히 영상 편집은 진짜 편해졌습니다. 타임라인 확대 축소 빈도가 확 줄어서 편하기도 하고 마우스 수명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작업 표시줄도 원래는 띄워놓는 게 많아서 세로로 써왔는데 32대 9에선 너무 멀고 오히려 가로가 더 넓고 효율적이라 더 좋더라고요. 마지막으로 32인치보다 세로가 낮아서 걱정했는데 이 광활함에 압도돼서 그런지 이게 더 편한 것 같습니다. 모니터를 좀 땡겨서 그런가? 그 다음 단점, 일단 비싸고 스탠드한테 깨물릴 수 있음, 덜렁거리는 덮개, 요거는 불량이라 치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애매한 받침대의 하단 공간, 스피커 없음, 코라이팅의 약한 빛과 좁은 빛의 범위, 두꺼운 하단 베젤, 리모컨 없음, 응답 속도 익스트림 역잔상, 가변 주사율 범위, 어도비 RGB 값,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제 키가 180 초반인데 평소엔 괜찮은데 허리를 똑바로 세우면 지금처럼 모니터가 좀 낮아집니다. 키가 185가 넘으면 폭 35cm 이상의 모니터 받침대나 15kg 이상 버티는 모니터 암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제품 말고 32대 9 자체의 단점은 일단 비싸다. 밤에 다크모드 안 키면 눈뽕 2배로 당하는데 켰다고 방심하면 20배로 당할 수 있다. 한쪽에 게임, 한쪽에 인터넷 키는 게 조금 애매할 수 있다. 요거는 연구 중. 요 정도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누구한테 추천하느냐? 200만원이 아깝지 않다 하시면 뭐 더 드릴 말씀이 없죠. 업무를 거의 안 하고 게임이나 영화 위주로 쓴다. 단 가로로 긴 엑셀을 쓰시면 효율적이겠죠. 프리미어 프로 같은 영상 작업을 많이 하시면 타임라인 때문에 많이 편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16대 9 27인치 높이라서 기존에 32인치를 쓰시면 낮을 수가 있으니까 주의할 것. 21대 9 옆에 16대 9 모니터를 듀얼로 쓸 거면 그냥 32대 9가 나을 수도 있다. 요건 개취가 좀 있겠죠. 요런 분들은 비추천합니다. 사진, 디자인, 출판 쪽 비중이 높은 분들, 하시는 게임의 화면 비율이 32대 9나 21대 9가 별로 없는 경우 굳이 이걸 안 써도 되겠죠. 책상 길이가 1400 이하인 분들, 모니터가 책상을 벗어나면 지나가다가 툭 칠 수도 있어요. 그 다음 본체 사양이 낮고 당장 업글 계획이 없는 분. 자, 이렇게 해서 삼성 오디세이 G9 S 모델을 디스해봤습니다. 장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엔 게이밍 의자도